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계별 자금 조달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업계에서의 항목별로 작성법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장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시장 파트죠. 시장 분석하시오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막무가내로 뭐 쓸 수도 없는 거고, 너무 통계자료도 많은데 뭘 써야 되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장 분석 파트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냐면 타겟, 법적인 요인,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가격, 리스크, 파급력 이런 내용 등등등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10개가 넘는 항목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작성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시장 분석은 시장에 관한 정확하고 정량화된 어떤 수치를 기록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량화된 거 있잖아요. 시장이 크고 있다 말고 시장이 12.3조 정도 된다. 어떤 시장이. 그리고 3개년도를 봤을 때 성장률이 뭐 2.7%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시장 기획, 개발, 생산이 돌고 있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아이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이런 단계에서 시장 분석을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1번 기획 단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산을 하고 마지막 마케팅 단계 혹은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때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팔지? 난리 난 거죠. 네. 그래서 창업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고객을 만나서 니즈를 해결해야겠다 마음 먹고 만들어서 그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거시적 시장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 큰 거, 뭐 정치, 법률, 환경, 유행, 문화, 사회 등등등. 그다음 미시적인 거는 고객, 경쟁사, 자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다 들어가지만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FTA가 언제 발효가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아이템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물건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이슈가 좀 많죠.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사업도 있어요. 더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근데 내가 안 된다보다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어떤 전략으로 내가 다시 좀 전환점을 가져서 성장할 것인가 써야겠죠. 그리고 환경 문제, 중국에서 뭐 예전에 미세먼지 문제가 되게 많았죠. 뭐 중국에서 날라왔다, 뭐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측하지 마시고 찾아보는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뉴스에 대한 데이터를 끌어와서 쓰는 게 맞습니다. 내 아이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유행하는 아이템도 있죠. 잠깐 딱 떴다가 지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그런 아이템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은 한 2년 정도 반짝하고 난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거다 라든가, 내 아이템은 100년 간다. 뭐 목표가 100년이면 다 좋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장 파트에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판매 수가 쭉 나오거든요.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매년 몇 %가 성장했다라고 딱 알기가, 계산을 하진 않거든요. 그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전년도의 값 분의 올해의 값 빼기 전년도의 값 하면은 작년 대비 몇 %가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구글링에서 뭔가 캡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캡처 안에서, 통계 안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트렌드 분석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고양이 사료를 만듭니다.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웁니다 라고 막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렌드 관련 도서 혹은 구글 트렌드나 뭐 네이버 데이터랩 가시면요,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고양이 사료. 그러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가 쭉 나와 있죠.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점점 오르고 있죠. 뭐 주식처럼. 이런 데이터를 잘 캡처하는 거예요. 나의 시장은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거랑 그냥 말로 막 하는 거랑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고객들을 만나는데 나 물어봤다. 그냥 뭐 대략 한 30명 정도 물어본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폼도 있고 구글 설문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링크해서 설문 항목을 만들고 뿌려서 그거를 회수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 좀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객들이 산다고 했다,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아니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런 데이터를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막 조사하는 자료 이외에도 보시면은 중앙부처 데이터, 금융권 데이터, 기업 데이터, 문헌 데이터, 포털, 공공단체 데이터 많죠? 여기 사이트 다 들어가시면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데이터가 다 이미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 시장은 된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오류 같아요. 그거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매년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동향, 전망, 점유율,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추이, 해외 시장 추이, 출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아, 시장 조사를 그래도 제대로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연관된 통계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주차장 통계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시장만 막 하지 마시고 나와 연관된 어떤 비즈니스가 연관된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시장을 한다. 그럼 자동차 용품, 자동차 세차,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 해외 자동차 수입.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어느 시장에서 뽑아내셔야 되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게 전체 시장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시장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유효한 거, 나의 아이템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20% 같고요. 20% 안에서도 목표 시장을 30%로 잡으셔야 돼요. 목표 시장 안에서도.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체 100%에서 5에서 한 10% 사이만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걸 더 정확히 깊이 있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공, 시장에서 10명의 고객이 구매했다 하더라도 10,000명, 20,000명 아쉬워하지 마세요. 10명이 구매해도 아주 큰 값진 경험이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할 거냐를 써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바라보지 마시고 10명부터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인데 사실 마케팅 얘기는 너무 길긴 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타트업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저비용으로 고효율 내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 지하철 광고, 그래서 이거는 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철 광고, 와이드, 뭐 스크린, 뭐 디지털, 지하철 영상 광고 다 비쌉니다. 가격표 여기 나와 있죠? 예. 1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8호선 호선마다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달치 계약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몇 천만 원, 몇 억이 깨지기도 하는 거죠. 버스 광고, 좋죠. 좋은데 비싸죠. 버스 외부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뭐 랩핑하는 거, 내부에 붙이는 거, 정류장 광고하는 거, 이것도 가격이 뭐 한 달에 30에서 300 정도 그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노선마다 또 다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월에 몇백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영상 광고하는 것도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뭐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한테 의뢰하려고 해도 수백, 수천, 뭐 수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업 계획서 쓸 때 나 유튜버한테 광고 맡기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현실적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뭐 출연을 해서 내가 찍어서 내가 그걸 지인한테 알리고 고객한테 알리고 그 뷰가 얼마큼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 뭐 메인 포털 광고 비싸죠. 이것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최소 1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뭐 더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네, 비싸죠. 네. 스타트업이 시간당 3천만 원 예산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네이버 포털 광고 하겠다 막 이런 내용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마케팅 사이클에는 수치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TV 광고 하겠다, SNS 하겠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쓰더라도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를 내가 하루 예산에 10만 원을 들여서 도달률을 얼마큼 내가 가져오겠다. 그 중에서 내 어떤 구매 링크가 있다면 구매 전환율은 몇 퍼센트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재구매율은 그 중에서 몇 프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SNS 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막무가내 마케팅 전략 같거든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그 내용을 사업계에 써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렵잖아요, 사실.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수료로 벌겠다, 광고로 벌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모델 도식화를 한번 그려봅니다. 어떤 구조로 내가 돈을 벌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쏘카가 나와 있는데 쏘카 24시간 단위로 혹은 시간 단위로 차를 내가 원하는 만큼 대여해서 렌트할 수 있는 거죠. 이용하고 주유하고 갖다 놓는 그런 서비스. 네. 제가 이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고객이 언제 이용해요? 필요할 때. 다양한 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뭐 편의성. 그러니까 앱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타겟이 맞는 고객들은 쏘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식화를 만드는 거죠. 쏘카가 자동차 업체로부터 이제 제공받고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하고 고객한테 이제 차를 지급하고 렌트가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별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단계를 여러분들도 이 도식화를 보는 것 같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봐야 아 비즈니스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자 소개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보통 대표자 소개하면은 그 칸에다가 뭐 공모전 1등 했다, 뭐 경진대회 우승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력과 경력을 쓰고 수상 실적, 뭐 자격 현황, 포트폴리오, 비전, 목표, 어려운 점. 내가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나는 기술 기반이다. 아니면은 마케팅을 잘한다. 그런 레퍼런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결국은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다를 전달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 계획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정부 과제를 뭔가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써내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냐, 뭐 예산을 받으면 어떻게 쓸 거냐라는 좀 내용들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고 제가 어쨌든 좀 단계별로의 어떤 자금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예비 창업자다 하면은 억지로 사업자 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공모전하고 경진대회를 나갑니다. 나가서 수상을 하세요. 3등 이내에 들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문가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내 고객 데이터랑 합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비창업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거쳐서 예비창업 패키지로 갑니다. 가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받아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본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본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프로토타입 정도에서 끝나요. 상용화까지 어렵습니다. 왜냐? 그 마케팅비, 그 다음에 뭐 계속되는 R&D, 그 다음에 내 어떤 팀 고용, 자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예비창업 패키지로 할 것인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럼 그때 초기 창업 패키지 넘어갑니다.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1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진짜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서비스가 좀 팽팽 돌아간다 하면은 도약 과제라고 있어요. 도약. 창업 도약 패키지. 3년에서 7년짜리. 그래서 최대 4억까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금을 또 받고 그 다음에 팁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 좋고 뭐 AI 기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 사업자를 내고 팁스를 지원한다. 어렵죠. 솔직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내 상황에서 무리가 되지 않게 공모전, 예비창업 패키지, 총무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팁스, 그 다음에 뭐 R&D 뭐 등등등. 너무 지원금에 의존을 하지 말되 잘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어떤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뭐 1억을 모아서 그걸 개발비로 내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대출받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업계에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사업계에서 써보고 써도 떨어진다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시고 고객 검증하시고 하다 보면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잘 하나씩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개발 동기,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법, 고객 분석, 시장 분석 이런 것 좀 알려드렸거든요. 잘 참고해서 잘 써보시고, 에이 그래도 정말 어렵다 하시면은 나중에 또 제 강의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댓글에다 이렇게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 또 인연이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